자,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전자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세크의 미래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세크라는 기업이 차세대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또 방위 산업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시장에 정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세크는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장밋빛 전망 뒤에 재무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잠재적 매물 부담이라는 좀 심각한 리스크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세크가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리고 아주 명확한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과거의 부진을 딛고 이제 막 도약을 시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세크의 기술적 잠재력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재무 구조의 어떤 모순 그리고 지분 구조의 위험 요인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크를 그냥 단순한 장비 제조업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장 첨단 산업의 성패, 특히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기업,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데에는 한 3가지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입니다. 세크는 그 핵심 부품인 엑스레이 발생 장치,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그런 엑스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반도체 수십 층을 투과해서 나노미터 단위의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정말 극도로 정밀한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이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국내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세크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나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시적인 성장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그 북미의 대형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사실상 엔비디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2024년에 훅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3분기부터는 실제 수주 물량이 매출로 반영되는 구체적인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화된 재무 구조입니다. 2025년 4월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18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됐고요. 현재 부채 비율은 약 61%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근데 저는 세크를 둘러싼 그 장밋빛 전망을 잠시 좀 걷어내고 그 이면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투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선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흑자 전환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여전히 68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과 함께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자본 잠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까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자본금을 다 써버리고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생존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진 셈이죠.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또 주가 위에는 오버행이라는 잠재적인 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업자 지분은 28.4%에 불과한데 재무적 투자자, 즉 FI들의 지분이 40%에 육박합니다. 이 40% 지분은 주가 위에 매달린 거대한 물풍선 같은 겁니다. 투자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선뜻 주식을 사기 어렵고 또 FI들이 이익 실현을 시작하면 그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주가를 순식간에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 기대감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기업 수주 가능성, 이 뉴스가 주된 동력인데 이 기대가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거나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과열된 주가는 급격히 식을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 수혜주라는 기대감을 단순한 신기루나 모래성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장기간의 박스권 주가를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다는 건 시장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HBM 같은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단 1%라도 더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십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내부 결함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비파괴 검사 기술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세크의 기술력은 이제 이 시장에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미 기업으로의 수준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 방향성 자체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 기술적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실적은 명백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그 기대가 소멸될 때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기술적 우위, 저도 인정합니다만 과거에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재무나 수급 문제 때문에 사라져간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크가 그 전철에 밟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그게 패러다임의 병화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술주들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 액트 같은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전방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제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그리고 최고 수준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세크의 검사 장비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수율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 논리를 초월하는 변화고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곧 이 가치를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0.67%로 극히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시적인 흐름과 기술적 가치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확신한다면 왜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을까요? 이건 그들이 세크의 장기적 가치나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실제로 확정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규모와 수익성이 시장의 저 하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아주 좋은 소식조차 실망 매물을 불러오는 악재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손실은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비용일 뿐이고 실제 현금 흐름이라 영업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이 회사의 본질적인 체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미래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역설적으로 공격적인 성장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안정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미래 성장성에 자신이 있다면 그 자금을 연구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충에 더 공격적으로 투입해야죠. 지금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자세로 읽힙니다. 이건 회사가 아직 안정적인 성장 궤도보다는 생존과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오버행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엑스레이의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기술적 혜자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이 기술은 HBM 유리기판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분량을 검사하는 데도 필수적이거든요. 이 모든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장들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놓는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매수세를 시장으로 유입시킬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가치가 단기적인 수급 문제를 이기게 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주식 수급의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바로 그 때문에 4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이 FI들이 본격적으로 지분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이건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이들의 보회수 기간이 짧다는 점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극대화시켜서 기술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마저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불안 요소입니다. 기술이 주가를 방어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투자하기 좋은 주식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세크는 차세대 반도체와 2차 전지, 방산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적 흐름의 중심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흑자 전환과 안정된 재무 구조,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무적, 수급적 위험 요인들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거대한 전방 시장의 잠재력이 이를 충분히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세크의 기술적 잠재력과 시장의 기대감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현실에 발을 딛고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충되는 재무 정보는 신뢰성의 문제를,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40% 규모의 오버행 리스크는 수급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주가에 대한 예측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엔비디아 수주라는 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은 화려한 기술력 뒤에 가려진 이러한 구조적 위험들을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크라는 한 기업을 통해 첨단 기술이 가진 눈부신 미래 가치와 투자의 현실적 위험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의가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술의 성장성과 투자의 안정성 사이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